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해변 도시에 기묘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김철순이라는 60세의 한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은 20대의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현지인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법적, 사회적 통념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정형적인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철순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삶의 궤적, 특히 그의 극적인 추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철순 씨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은 하청 공장을 설립하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공격적인 경영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회사를 연 매출 수백억 원대의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특히 중국산 저가 부품의 공세는 그의 사업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수익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승부수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의 사업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예상보다 더뎠고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금융권의 대출 압박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2023년 가을 그의 30년 역사가 담긴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공장과 기계는 물론 평생을 바쳐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까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십억의 빚과 실패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고 길을 걷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평생의 동지라 믿었던 이들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걸어다니는 빚더미, 실패의 증거일 뿐이었죠. 결국 그는 도망치듯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한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항으로 가 가장 빨리 출발하는 가장 저렴한 편도 항공권을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김철순 씨의 초기 모습은 생존이라기보다 소멸에 가까웠습니다.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낯선 숙소의 침대에 며칠이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이질감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리의 한 허름한 노점에서 파는 현지 쌀국수를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처량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살기 위해 음식을 원하고 있다는 그 지극히 원초적인 생명의 감각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의 감각을 내 몸이 나에게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은 그의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밖으로 나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걸었습니다. 그의 삶에 예기치 못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해변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에게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유나라고 소개한 그녀는 24세의 대학 휴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도피성 여행을 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김철순 씨에게서 어떤 권위나 강요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고 제 미래에 대해 멋대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냥 제 옆에 앉아 바다만 보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들어주시기만 했죠. 제 스펙이나 집안에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관계는 김철순 씨가 서툰 솜씨로 끓여준 김치찌개를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지 재료로 만들어 맛은 어설펐지만 유나는 그 음식을 먹으며 서울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식사라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철순 씨의 주변에 나타난 두 번째 인물은 27세의 미국인 화가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이국적인 풍경을 그리러 이곳에 왔다가 우연히 길에서 본 김철순 씨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김철순 씨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서사가 있었어요. 성공과 한이가 아닌 상실과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의 얼굴이었죠. 서구에서는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는 실패를 온몸에 새긴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고 김철순 씨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심리치료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한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고유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마지막 인물은 집주인의 딸이었던 22세 현지 여성 린이었습니다. 말이 거의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그에게 작은 과일을 가져다 주거나 차를 대접하는 등 소박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김철순 씨는 그때마다 서툰 현지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린은 그의 이런 태도에서 깊은 존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했어요. 제가 베푸는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항상 제 눈을 보며 고마움을 표현하려 노력했죠. 그건 제가 다른 외국인들에게서는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린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김철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와 서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의 지지는 린에게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로 모인 네 사람은 현재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법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정서적 필요와 상호 존중으로 형성된 대안적 가족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김철순 씨가 차리는 아침 식사로 시작됩니다. 그는 세 여성의 각기 다른 입맛에 맞춰 한식, 양식, 베트남식을 번갈아 준비합니다. 그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의 활동에 나섭니다. 유나는 한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사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린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사라는 유나의 쇼핑몰 로고를 디자인해주고 유나는 린의 공부방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현재의 삶이 각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패의 나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성은 3명의 젊은 여성에게 조건 없는 위로와 존중,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회의 압박과 무관심에 지쳐 있던 세 여성은 김철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 가족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길에서 탈락한 한 개인이 역설적으로 모든 조건과 편견에서 벗어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된 이 현상은 어쩌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